네, 1편에서는 1억 모으는 거에 대한 기초 세팅을 말씀을 좀 드렸다면, 이제 실제로 돈을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돈의 사이즈가 억 단위가 넘어가면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1억 전까지는 부동산을 하기가 굉장히 좀 민망한 금액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금융자산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금융이나 경제에 너무 취약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모을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면 1억 모으는 거에 있어서 훨씬 더 쉬우실 거기 때문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편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뒤로 뛰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즉, 소비를 무분별하게 하시거나 성급하게 투자하셔서 내 돈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마라톤을 뛰는데 뒤로 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일단 뒤로 뛰지 않는 법부터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시드머니를 만들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분이 카페를 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본금을 모았고 이제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지금 세계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불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 친구분을 여러분들은 말릴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망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 친구분도 자본금이 쌓였으니까 가게를 차려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단순하게 내가 시드머니가 있으니까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빠진 거죠, 지금? 경제가 지금 어떤지를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억 만들기 투자에서 가장 첫 번째는 경제 사이클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는 시기가 경제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인지 하면 안 되는 시기인지를 아는 게 가장 1순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경제학자도 틀리는데 우리가 경제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심플하게 얘기 드리면 경제 관련해서 딱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입니다. 금리. 우리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정하고요. 미국에서도 기준금리라는 걸 정합니다. 일단은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기대감이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금리가 올라가는, 인상되는 시기에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시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금리가 내려가는 금리 인하 시기인지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물가 지표를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물가가 높다고 하면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앞선에 말한 금리라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높게 나오는지 아닌지 정도만 공부해 주시면 되고 매달 물가 지표라고 하는 CPI나 PCE라는 물가 지표를 발표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표 정도만 공부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용률인데요. 고용률, 실업률 이런 지표들이 경제에서 미치는 요소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높으면 여러분들의 경제가 안 좋다고 평가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실업률 정도의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죠. 즉, 투자로 1억 만드는 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 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경제 환경을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금리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물가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용 지표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경제는 사실상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제를 확인했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디에 투자할지 투자처를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투자처라고 하는 걸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하시거나 분류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깔끔하게 투자 자산은 결국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초보 투자자분들 기준이고 내가 투자에 익숙하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형성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총 두 가지입니다. 공격 자산과 안전 자산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공격 자산은 총 세 가지로 안전 자산도 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은 총 6가지의 자산밖에 안 남게 돼요. 공격 자산으로 뭐가 있냐면 기업, 즉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섹터의 주식을 모아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실 수 있고 그 산업을 여러 개 모아놓은 특정 국가에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기업과 산업과 국가가 공격적인 자산에 해당이 되고 이 세 개의 결국 기초 자산은 다 주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 자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안전 자산은 뭐냐면 달러, 금, 채권 보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6가지 자산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까요? 자, 첫 번째로 따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 투자하는 거 쉬운 일이실까요? 제 개인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타점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으셔야 될 이론과 공부량, 그리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되시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이나 주식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자산을 투입하는 건 굉장히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 국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를 형성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미래 연금 자산이나 10년, 20년, 30년 뒤에 쓸 자산으로 가장 효과적이고요. 단기적으로 좀 쓰기에는 굉장히 수익률적으로 미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플러스 5%인데 3년 뒤에도 플러스 5%인 채로 내려올 수 있는 게 국가 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인 호흡, 연금이라던가 은퇴 후에 쓸 자산은 국가에 투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억 만들기에는 국가 자산을 포함하기에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즉, 공격 자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추천하는 자산은 산업을 찾아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위험이 적고 가장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높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자산은 달러, 금, 채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전자산의 성질상 이거는 공격적인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고 자산을 지키는 방패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달러, 금, 채권 같은 경우에서 변동성이 높아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 최고가를 찍고 있는 자산을 사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가를 연일 갱신하고 있죠. 지금 따라붙는 게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금이 내가 사고부터 하락한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확정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을 지금 당장 사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보다 강세를 보이는 조금 이상한 형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달러도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모아가야지라고 생각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채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채권은 지금 역사적으로 20년 만에 극저점에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1년에서 3년 정도 모아가기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안전자산에서는 채권을 뽑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는 어느 경제 전문가한테 여러분들이 가셔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자산만 남았습니까? 공격 자산에서는 산업, 안전 자산에는 채권이라는 자산만 남았고, 결국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 산업과 채권에 대한 것만 공부하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분류 자체 혹은 덜어내는 걸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산업이 뜰까? 그리고 채권을 어떻게 사면 조금 더 나을까? 이 정도의 고민과 공부를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산업과 채권을 투자하는 방법을 어떻게 투자할 거냐, 혹은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생기시게 됩니다. 제가 일단 가장 추천하는 거는 ETF라고 하는 거를 활용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ETF가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지만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ETF라고 하는 거는 Exchange Traded Fund라는 뜻인데 내가 미국 주식 애플 하나를 사는 게 아니고 미국 주식 상위 500개 기업을 한 번에 모아둔 거를 우리가 S&P 500 이런 이제 ETF로 표현을 하는데 펀드는 과일 바구니 내가 주식들을 여러 개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산업이나 국가에 투자하는 거는 분산 투자가 자연스럽게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앞에 익스체인지 트레이딩은 뭐냐? 직역하면 주식처럼 거래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해왔던 펀드들은 지금 매수한다고 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매도가 되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들은 9거래일 정도 걸려서 매수 매도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지금 주문을 넣어서 계약이 체결되면 즉각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펀드, 과일바구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로 몇 개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코덱스 200이라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네이버, 현대차, KB금융 이런 우리나라의 복합적인 여러 기업들을 한 번에 살 수 있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국가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듯이 이제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습니다. 예시로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들어갑니다. 네이버를 들어가서 뉴스를 클릭하셔서 경제 파트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경제 파트에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산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금지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러면 원전이라는 산업도 투자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이트에서 증권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누르시고 원전 혹은 원자력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것과 관련된 ETF들이 뜹니다. 그럼 오늘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라고 하는 ETF가 2.94%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오늘 하루 2.94%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년 예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ETF를 찾으신 겁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지금 핫한 ETF, 핫한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면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라는 이 ETF도 결국 여러 주식들을 한 번에 포함하고 있는 ETF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래 화면을 보시면 각각의 관련된 기업들이 뜨고 이 기업들이 익숙해지시면 이제 이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바로 기업에 투자하지 마시고 경제 뉴스를 많이 보셔서 거기에 나오는 원전이라던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밀고 있는 에너지 관련한 산업이라던가 이런 쪽의 ETF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쉽게 좋은 산업들을 찾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경제 뉴스를 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 뉴스에 뜬 그 산업을 네이버 증권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직접 검색을 해보시는 거. 만약에 내가 친환경 에너지가 궁금하다 하시면 에너지를 검색을 해보시고요. 내가 전력이 궁금하다면 전력을 검색하셔서 이렇게 전력과 관련된 ETF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선이 끝난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새로운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셔도 충분히 좋은 산업과 투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오늘 말씀 못 드린 더 세부적인 투자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알림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